2023년 가을, 강원도 산골마을입니다. 68세 김말수는 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박진우라고 대기업 다니고 딸 서연의 재혼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직감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찜찜하네. 전화기 너머 딸의 행복한 목소리와 달리 말순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혼례 한 달 전 말순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강원도를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딸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봐야 알 수 있어. 말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짐을 쌌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에 정성스럽게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기른 시금치도 함께 챙겼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서연이가 살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2평 규모의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시골집 2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말순에게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느낀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할머니. 민지가 달려와 말순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1년 만에 본 손녀는 한층 자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손녀를 꼭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우리 민지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지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절까지 하고 편하게 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순간 말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이 웃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의 입가에는 완벽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마치 말순을 품정하듯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낡은 등산복과 투박한 운동화에 머물렀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 하지만 박진우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진우는 완벽한 사위를 연출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주문해 놓았습니다. 민지에게는 새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말순에게는 강원도 특산물에 대해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기르신 농산물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흙을 일구며 사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존경이 담긴 것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라는 표현에 숨겨진 미묘한 경멸을.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우는 민지와 함께 거실에서 놀아주었습니다. 말수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새 장난감 사줄까? 좋아요. 그런데 아빠, 할머니는 왜 그런 옷을 입어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사시니까 그런 옷이 편하신 거야. 도시 사람들은 다른 옷을 입어요? 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세련된 옷을 입지. 말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다음 날 박진우가 출근한 사이 말수는 서연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진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우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지한테도 친아빠처럼 잘해주고 저한테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녁에 박진우가 돌아왔을 때 말수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미안한데 시골에서 가져온 시금치 좀 먹어볼래? 우리 밭에서 직접 기른 거야. 박진우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정성스럽게 기르신 거라면 당연히 맛있을 거예요. 말수는 부엌에서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된장과 마늘, 참기름을 넣어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시골식 시금치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젓가락으로 시금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그리고 억지로 삼키는 듯한 목의 움직임을. 어때? 맛있지? 네, 정말 자연의 맛이 느껴져요. 역시 직접 기르신 거라 다르네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시금치에 젓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반찬들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말수는 시금치 그릇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우가 먹은 것은 겨우 한 젓가락 분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무친 시금치 나물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자연의 맛이 느껴진다더니 말순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남자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연기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우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시골 할머니잖아. 며칠만 참으면 돼. 말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 당연히 있을 거야.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은 사람인데 부동산도 좀 있을 테고. 서연이 말로는 꽤 모아놓으신 것 같던데. 말순의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계획대로 하자. 일단 결혼부터 하고 천천히 접근하면 돼. 시골 사람들은 단순하잖아.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여전히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사와서 준비했습니다. 민지의 아침 준비를 정성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말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오후 박진우가 출근한 사이 말수는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우가, 전에 결혼한 적은 없다고 했지? 네, 처음이래요. 그래서 민지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요. 직장은 언제부터 다녔대? 3년 정도 됐다고 했나? 왜요, 엄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말수는 이미 의심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완벽한 매너.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왜 그것을 과시하려 할까요? 저녁 식사 시간, 박진우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투자? 네,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는데 수익률이 꽤 좋아요. 어머님 같으신 분들께는 안전한 투자처가 필요하시잖아요. 그 순간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자신일 것이라고. 68년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 이 남자와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과도를 내려치며 던진 경고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 스쳐간 순간적인 당황과 분노, 그리고 금세 다시 씌워진 가식적인 미소. 모든 것이 그녀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수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농사일로 단련된 몸은 아직도 해 뜨기 전에 깨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새벽은 고향과 달리 넌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네. 말수는 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 산에서 기른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진실을 밝힐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진우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일찍 어디 가는 거야? 해외 거래처와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해야 해서. 그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박진우의 눈이 자신의 낡은 시계를 훑어보는 걸 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나간 후 말수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방향이 강남이 아니라 강북 쪽이었습니다. 대기업 본사가 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해. 말수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박진우를 미행해보기로 했습니다. 40년간 산에서 노루와 멧돼지를 추적하며 기른 실력을 써볼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연이 민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말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오래된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서울 할머니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들키지 않겠지? 박진우의 스케줄을 알아내기 위해 서연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말수는 아파트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박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봤던 것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박진우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투자의 신이라는 간판의 카페였습니다. 말수는 맞은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박진우와 함께 중년 남성 2명이 나왔습니다. 박 대리, 이번 건 정말 확실한 거죠? 대리? 말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부장이 아니라 대리라고?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정말 큰 물고기를 낚았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인데 땅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큰 물고기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순진해요. 사위말은 무조건 믿는 타입이에요. 얼마나 뜯어낼 생각이세요? 일단 3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노후 자금이라고 하면서 투자하라고 꼬실 거예요. 박진우의 웃음소리가 말순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성공하면 수수료로. 반반이죠. 뭘. 모든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 말수는 계속 박진우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다음으로 간 곳은 명품 시계 매장이었습니다. 말수는 매장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박진우는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거짓말을 하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말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록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박진우가 명품을 구경하는 모습이 선명히 담겼습니다. 오후 2시, 박진우는 또 다른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과 만났습니다. 말수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번엔 확실해? 응, 걱정 마. 이번엔 정말 큰 돈 만질 수 있어.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말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우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이 일만 끝나면 그 촌년들이랑은 바로 정리할 거야. 촌년들이라는 말에 말순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서연과 민지,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그 할머니는 정말 순진해. 시골에서만 살아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 딸도 마찬가지고.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오후 4시, 박진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렸습니다. 말수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해. 말수는 핸드폰으로 이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박진우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자신과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박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그보다 30분 먼저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박진우의 밝은 목소리에 말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었지. 너는 일이 힘들었겠구나. 네,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해외 거래처들과 미팅하느라. 거짓말이 줄줄 나왔지만 말수는 속으로만 비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박진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노후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말수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있어.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요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은행 이자로는 오히려 손해예요. 박진우의 눈에서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투자를 하셔야죠.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서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VIP 고객들만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 있거든요. 보통 연 15-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3억을 투자하시면 1년에 4-5천만 원은 더 받으실 수 있죠.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박진우의 거짓 행적, 공범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다른 여자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놈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어.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농협에서 알게 된 분으로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말순입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높네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박진우는 몰랐습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박진우라는 놈의 정체를 파헤칠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할머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맥으로 박진우 씨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전문가다운 냉철함과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말을 미친 늙은이 취급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박진우가 새벽에 나간 핑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기꾼들과의 만남, 그 젊은 여자와의 추잡한 약속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억이라. 박진우가 사기꾼들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노후자금 3억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놈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빼앗으려 한다니. 딸과 손주의 미래를 위해 아껴둔 돈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사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리라.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안 계시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서울 구경 좀 하고 왔다. 명동도 가보고, 남대문 시장도 둘러보고.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다음에는 저나 진우 오빠랑 같이 가세요. 박진우가 고개를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서울은 시골과 달라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특히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도 많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걱정해 주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까요? 고맙다. 앞으로 조심하마.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진우는 평소보다 더욱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디를 다녔는지, 뭘 했는지 자연스럽게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투자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관심 있는 척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 자세히 들어보자. 박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먹잇감이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투자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기회예요. 제가 회사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인데 곧 발표될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자입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말에 서연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빠, 정말요? 그럼 정말 좋은 기회네요. 맞아요. 하지만 투자 금액이 최소 2억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2억. 오늘 아침에 들은 3억에서 1억이 줄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을 대비해서 금액을 낮춘 것 같았습니다. D억이면 내 노후 자금 거의 전부인데 나는 고민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증서고 만약 손실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증을 선다고?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지만 겉으로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왜 우리에게 주는 거야? 어머니가 제 가족이니까요. 사실 이런 투자 기회는 보통 대기업 임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건데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해 주셔야 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마감이거든요. 시간 압박까지 가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슬쩍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박진우는 자신의 말에 도취되어 내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런 투자로 2억이 3억, 4억이 될 수 있어요. 지수 대학 등록금 걱정도 없어지고 서연이 노후도 보장되는 거죠. 손주까지 끌어들이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미래를 미끼로 사용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진우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들어보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심하다니.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그 할머니 물어뜯을 준비 됐나요? 당연하지.
내일 모레쯤 돈 나올 것 같아. 3억 맞죠? 우리 몫은? 걱정 마. 약속대로 30% 줄게. 오빠, 언제 그 촌년들이랑 정리해요? 조금만 기다려. 장모 돈만 빼내면 바로 정리할게. 그 멍청한 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릴 거야. 진짜요? 약속해요. 전 오빠만 믿고 있어요. 당연하지. 너 같은 예쁜 애가 있는데 왜 그 촌년이랑 살아? 메시지를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서연이와 지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런 놈과 함께 살고 있다니. 이틀 후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현재 총 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카드 대출, 사채, 심지어 불법 도박 빚까지 포함해서요. 8억이나? 네, 그리고 이번이 첫 번째 결혼 사기가 아닙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여성을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전력이 있어요. 대어 충격적인 건 현재 교제 중인 김미영이라는 여성과 이미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연 씨와의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중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할머님 돈을 손에 넣는 즉시 서연 씨와 이혼하고 김미영 씨와 새 출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진우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딸의 사랑도, 손주의 정도, 내 노후 자금도 모두 그놈에게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님,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진우 오빠가 내일 투자 계약서를 가져온다고 해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서연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진우 오빠가 보증을 서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제 전 재산을 걸고 하는 투자예요. 전 재산이라니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네 전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박진우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아? 서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소리 질러요? 무서워요. 지수가 내 품에 안기며 떨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지수한테 화낸 적 있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전화 받다가 화나서 지수 때렸어요. 지수가 자신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보니 희미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나는 몰래 창문 사이로 내다봤는데 그들이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나와. 돈 내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채권 추심업체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형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가족들이 자고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너희 장모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정리할 거야. 다음 날 오후 박진우가 정말로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투자 계약서였지만 자세히 보니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 이 회사 이름이 좀 이상한데? 계약서에 적힌 회사명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아, 그건 특수목적법인이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박진우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봐도 되겠지? 그게 지금은 대표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변명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네가 지금 빚이 얼마나 되는데? 그 질문에 박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박진우가 내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위라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 얼굴은 낯선 괴물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존댓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냐?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놈 하나 무서워할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말입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박진우는 내가 들고 있던 서류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뒤로 숨겼습니다. 내가 뭘 아냐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8억이나 빚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김미영이라는 년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 지수한테 손찌검을 했다는 것도 다 안다.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다 오해입니다. 할머니가 잘못 아신 거예요. 오해? 이것도 오해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멍청한 촌년들이라니까. 특히 장모는 완전 바보야. 시금치에서 흙냄새 난다고 징징거리고. 박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녹음했냐고. 네가 나를 멍청한 촌년이라고 무시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하지만 난 내 놈보다 훨씬 똑똑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서연이가 지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밖까지 들려서 서연이는 거실에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 섰습니다. 박진우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오해를 하고 계셔서. 오해가 아니야, 서연아. 나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놈의 정체를 이제야 다 알아냈어. 엄마, 또 시작이에요? 진우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아예 사기꾼이야. 내 남편은 처음부터 우리 돈을 노리고 접근한 놈이라고. 나는 이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를 서연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서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짜야, 서연아.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야. 박진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서류에 적힌 내용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아니야, 서연아. 나를 믿어줘.
할머니가 우리를 헤어지게 하려고. 그럼 이 녹음은 뭐예요? 나는 핸드폰을 서연이에게 건넸습니다. 박진우가 김미영과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모독한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는 그냥 발판일 뿐이야. 장모 돈 다 빼먹으면 바로 버릴 거야. 지수 그 꼬마도 짜증나 죽겠어. 서연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엄마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진우 오빠. 이게 정말 오빠 목소리예요? 박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맞아. 다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들 돈이 목적이었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난 서연이한테 충분히 잘해줬고 지수도 키워줬잖아. 잘해줬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김미영 씨와의 일은 뭐예요? 중혼 계획은 또 뭐고요?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였어. 서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지수가 엄마를 감싸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나쁜 아빠, 엄마 울리지 마. 닥쳐, 이 꼬마야. 박진우가 지수에게 소리를 지르자 나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개새끼야. 나는 박진우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감히 내 외손주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때 박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당장? 아니, 시간을 좀 더.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없어? 오늘 밤까지 안 가져오면? 가족들한테 직접 찾아간다고 했잖아. 박진우가 전화를 끊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2억만, 아니 1억만 빌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어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사기꾼한테 돈을 줘야 해? 그럼 정말 끝이에요. 채권 추심 업체 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진우 씨 맞죠? 시간 다 됐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가족들과 얘기 중이에요. 얘기는 무슨, 돈 없으면 이 집부터 압류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야겠네요. 오늘 밤까지 서연이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저희는 관계없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그때 이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지금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채권 추심 업체 직원들이 물러났습니다. 이 변호사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 소식이 있습니다. 할머니 고향 땅 말입니다. 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됐어요. 보상금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박진우가 100억 소식을 듣고 다시 욕망의 눈이 뒤바뀌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 빚쯤은 쉽게 갚을 수 있잖아요. 안 돼.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상속? 누가 내게 상속해준다고 했어.
멍청한 촌년이라고 무시했던 그 촌년이 오늘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 그리고 내일은 네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거야.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박진우와의 마지막 대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그놈의 마지막 탐욕을 끌어낼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하고 박진우와의 모든 대화를 담은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젯밤 100억 소식을 듣고 보인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겠군요. 이 변호사가 새벽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신도시 개발 공식 발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업체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아침 일찍 다시 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모든 게 오늘 끝나겠군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예상대로 박진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연기였습니다. 100억 앞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박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젯밤에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0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수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서연이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 돈을 제가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잘 아니까요. 어머님 혼자서는 그런 큰 돈을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끝까지 말순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말순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무시하는구나. 내 말이 맞다. 나 같은 멍청한 촌년이 100억을 어떻게 관리하겠니? 박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권 추심업체였습니다. 박진우 씨 계십니까? 어제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아니다, 들어오라고 해. 어머님, 들어오라고 하라니까. 어제 본 그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씨, 시간 다 됐습니다. 8억 중에 이자까지 해서 지금 12억입니다. 잠깐만요. 곧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순간 말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박진우야. 어제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박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수는 녹음기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멍청한 촌년들이 뭘 안다고. 100억이면 내 빚 다 갚고도 남겠네. 하하, 똥값이라던 땅이 대박이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채권 추심업체 사람들이 박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뭡니까, 박씨? 말수는 더 결정적인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이도 바보고 장모도 바보야. 평생 흙이나 만지던 것들이 뭘 알겠어? 내가 잘 구슬리면 그 돈 다 내 거야. 지수 그 애도 내 애 아니니까 상관없고. 서연이랑은 돈 받으면 바로 이혼할 거야. 애초에 돈 때문에 결혼한 거니까.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녹음 소리를 듣고 깬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수는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진짜 모습이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이게 정말 네 목소리야?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어젯밤 100억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대화였습니다. 어머님, 그 돈 절반만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2배로 불려드릴게요. 어머님 혼자서는 무리죠. 멍청한, 아니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채권 추심업체 사람 중 한 명이 박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씨, 이게 뭡니까? 장모님 돈으로 우리 돈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박진우 앞에 섰습니다. 박진우야, 네가 나를 뭐라고 불렀지? 멍청한 촌년이라고 했지? 그리고 내 딸을 뭐라고 했지? 바보라고 했지? 내 손주는? 네 애가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했지?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가 우리 가족을 이용하고 모독한 걸 용서하라고? 그때 지수가 깨어나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말수는 지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괜찮다. 할머니가 다 해결했어. 박진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니? 채권 추심업체 사람들이 박진우를 끌어당겼습니다. 박씨,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오세요. 100억 중에 10억만, 아니 5억만 빌려주세요. 제발. 박진우가 말순에게 매달렸습니다. 말순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네가 똥값이라고 무시했던 그 땅에서 나온 돈을 네가 만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멍청한 촌년이 바로 오늘 내 놈의 인생 전부를 심판하러 왔다. 채권 추심업체 사람들이 박진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절규 소리가 계단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정말 멍청했어요. 말수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넌 바보가 아니야. 사랑했던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건 다른 거야. 한 달 후, 신도시 개발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보상금 10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박진우는 결국 채권자들에게 끌려가서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지수의 양육권은 당연히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산 땅에서 서연이와 지수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말수는 여전히 흙냄새가 그리웠습니다. 1년 후 지수는 시골 학교에서 가장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카페를 열어서 도시 사람들에게 시골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갑니다. 100억이 있어도 손에 흙이 묻어 있을 때가 가장 편합니다. 가끔 박진우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평생 흙을 일구며 산 사람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